네, 이어서 김세라의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TV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요즘 국내를 넘어서 외국에서도 열풍이라고 하죠. 최근엔 경쟁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침몰하는 사실을 이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가 알게 되는 내용으로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또 뒤늦게라도 친모의 딸로 인정받는 방법은 없는지, 드라마 속 에피소드를 통해서 양육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자,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어떤가요? 드라마에 나오는 재판이나 사건들이 실제로 좀 비슷합니까? 네, 일단 저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예. 매주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재미도 있지만 변호사들끼리도 얘기를 해요. 이거 네. 누구한테 자문을 음, 받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음, 있는 것 같고 기존의 뭐 드라마나 영화들은 조금 현실과는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예. 그런 것들도 현실과 가까운 실제 재판이나 로펌 모습과 가까운 그런 음,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세라 변호사께서도 사건 변호 맡으시면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예. 맞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 드라마와 관련된 이야기로 법률 상식 좀 살펴볼 텐데요. 네. 극 중에도 보면 그 아빠 혼자 자폐가 있는 딸로 홀로 음, 키워온 것인데 음, 친모가 부자인데도 뭐 양육비는커녕이고 거의 숨어서 살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일단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지려면 예. 법원을 통해서 모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모로 엄마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 그래야지 뭐 양육비를 줄지 말지 판단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지금 아마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는 우영우의 가족은 아빠 부만이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음. 모라는 비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에 뭐 우영우 딸이나 아빠는 그 태수미 변호사에 대해서 인지청구해소를 제기할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인지 청구의 소라는 게 뭐죠? 네, 인지청구에서는 혼외 자녀가 뒤늦게 친모나 친부에 대해서 법적 자녀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소송인데요. 예. 대부분은 부에 대해서 하죠. 법원은 부에 대한 인지청구는 판결로 부자 관계가 형성되는 형성해소라고 보는 반면에 모에 대한 관계는 출산만으로 이미 모자 관계는 형성되었고 예. 뒤늦게 법원이 이를 확인하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음. 확인해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네. 법적 소송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드라마에서도 음. 인지청구해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영우 같은 경우에도 태수미 변호사가 친모니까요. 예. 법원에 인지청구해소를 제기해서 뭐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쳐서 모녀 관계로 인정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가족관계 음. 증명에도 올라가는 이제 음. 뭐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딸로 인정이 되면 뭐 음. 상속 같은 문제에서도 친자녀랑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럼요. 네. 인지를 통해서 모녀 관계가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뭐 상속이나 이런 다른 자녀들이 받는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음. 것이고 뭐 태산 가장 되게 큰 로펌의 대표 변호사라고 예. 했잖아요. 예. 그럼 재산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음. 역시 다른 자녀들과 똑같이 상속분이 인정될 것입니다. 근데 상속은 물론 이제 음. 친모가 사망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문제는 이제 양육비예요. 네. 그 이제 우영우의 아버지가 혼자 고생하면서 딸을 키웠지 않습니까? 극 네. 중에도 보면 이제 그 우영우 변호사 나이가 26살 26살 정도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26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부분은 사실 양육비라는 게 주로 이혼을 할 때 많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예.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협의 이혼을 하든 재판 이혼을 하든 반드시 양육비에 대해서는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음. 하지만 이혼이 아닌 경우에도 지금 이 사안처럼 혼외자의 인지 같은 경우에도 양육비가 인정되는 게 당연한 예, 것이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친부나 친모를 상대로 인지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에 맞게 양육비를 음.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이혼할 때와 같이 이제 양육비를 정해놨다면 예. 매달 얼마를 지급해라 이렇게 정해놨다면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네. 음. 그러니까 양육비는 주로 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많이 예, 정하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1년 이내 기간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양육비는 법원이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서 예.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양육비 지급 조서라든지 판결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동일하게 봐서 양육비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양육비를 소위 말해서 이제 정했을 경우고 그렇죠. 드라마를 보면은 뒤늦게 뭐 친모라든지 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네. 이때는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 맞아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우영우 씨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로도 인정돼야 되는 사안이니까 예. 양육비도 당연히 정해진 게 없죠. 그래서 딱 이런 경우가 양육비를 정한 바가 없었던 경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아예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10년 이전의 것은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네. 법원이 정리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체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법원의 입장을 보면은 양육자가 비양육자인 자녀에 대해서 비양육자에 대해서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친족 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추상적인 법정 지위였던 것이고 그것이 당사자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비로소 그때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고 그때 비로소 독립한 재산적인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아직은 재산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예. 그래서 당연히 소멸시효도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얼마라고 정한 바 없었던 양육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적용되지 않고 과거의 것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권으로 인정이 안 됐던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권에 대한 그러니까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없다. 그렇죠. 아직 구체적 권리가 아닌 상태니까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영우 변호사랑 그 이제 아버지도 네. 친모인 그 태 변호사에게 그동안 못 받았던 양육비를 모두 다 청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전체 다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인지청구돼서 뭐로 인정이 된다면 예. 그러면 애가 클 때까지 양육비는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제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19년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26년이 아니라 19세. 그렇죠.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혹시 양육비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네. 지금 양육비 2022년 기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제가 보니까 예. 최대 양육비가 이제 월 소득 900만 원일 때 약 260만 원으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최소 900만 원일 때. 그 이상이 되면 그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순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월 소득 900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작게 월 300만 원으로만 잡아도 19년치 하면 거의 7억 가량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실무에서는 과거 양육비 전체를 청구를 하면 이게 뭐 그때까지는 면접 교섭도 없었고 예. 기간도 너무 길고 액수가 크니까 적당히 조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이 우영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엄마의 재력이 워낙 대단하고 또 우영우가 장애가 있잖아요. 네. 장애가 있을 때는 양육비가 더 인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과거 양육비가 인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아직은 이 에피소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뭐 마지막에 양육비와 관련된 주제가 네네네 우영우가 나올 수 청구하거나 이런 건 나오지 않았는데 뭐 나오지 않을까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우영우 변호사는 되게 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예. 법적인 권리.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의뢰인이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상담이 왔다면 이렇게 하라고 자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어요. 예. 네. 법률 톡톡 김사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